자, 오늘 9장 마지막 결론을 읽을 날이에요. 여기까지 왔네요, 선생님들. 자, 결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 여기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부분들에게 분리될 것을 요구하지만 부분들은 떠나라, 감정을 바꿔라,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해라, 또는 걱정하는 것을 부정해라 라고 부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분들이 주저함 없이 터놓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부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며 부분들의 사례를 진술하고 요청을 하며 부분들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고 또 부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들의 장점을 존중하고 재능을 축하하며 참자하는 부분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방식으로 분리하기를 연습함으로써 부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들이 알고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참자와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부분들 중 하나가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테니스나 스쿼시, 체스를 하고 있다면 저의 게임을 잘 아는 부분이 저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케이크를 굽고 있다면 숙련된 빵 굽는 부분 또는 적어도 굽는 부업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춤을 추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가르치고 스키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책을 쓰고 있다면 제 내면 전문가 또는 학습자가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항상 제 참자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IFS에서 우리는 참자가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부분들에게 그들이 분리되어 참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그렇게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의사소통과 자기 인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다양한 정보 시스템, 감각, 느낌, 생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들은 부분들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분들의 엄청난 방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자 내방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을 보호하는 부분들, 즉 관리자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억제하고 사후 반응하는 보호자들, 즉 소방관은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중단시키며 추방된 부분들은 완전히 흐름이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억제와 중단, 우리는 그것들을 증상으로 부릅니다. 이 억제와 중단은 안전 전략입니다. IFS에서 우리는 보호자들에게 내담자가 더 이상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치료의 첫 부분을 보호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보호자들을 먼저 작업한다는 얘기죠. 종종 보호자들은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차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내담자의 참자하는 감정을 환영합니다. 모든 부분이 환영받고 추방자들이 내면 공동체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 관리자의 억제가 완화될 수 있게 되고 소방관의 탈억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억제하고 하나는 탈억제하고 두 개가 상보적으로 계속 움직이죠. 충분한 내면의 균형을 되찾음으로써 마음은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복잡하며
활기 넘치게 됩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협상하고 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인데 이게 서로 협상을 해서 뭔가 협력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빚어내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부분의 어떤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간에 IFS에서 우리는 보호자들에게 내담자가 더 이상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이 우리가 상처받고 또 살아남아야 됐던 트라우마를 입었던 순간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예민하다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조심스럽다든가, 과도하게 화를 낸다든가, 그런 뭔가 적응적이지 않은 어떤 보호자의 전략들이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나쳐 라는 것을 이 보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9장에 대한 정리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10장을 읽어볼까요? 자, 241페이지. 분리하기에 장애물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 부분을 뒤에 243페이지 박스 하단까지 좀,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안순미 선생님 가능하신가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분리하기의 장애물을 헤쳐나가기. 만약 참자아의 이끌음을 보호자들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추방된 부분들을 돕는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여전히 거부한다면 저는 그들의 이끌음을 철저히 따라가며 회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 장에서는 IFS 치료의 첫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대화록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불안해하고 방해하는 보호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혹은 제 예상이 잘못되었다면 재빨리 자기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대화록을 염두에 두면서도 융통성 있게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보호자가 어깃장을 놓는 경우, 보호자들은 추방된 감정을 두려워하고 내담자들이 추방된 부분을 데리고 나오는 최단 경로를 취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들은 내담자를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도와야 할 아이로 봅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예상가, 꼼꼼한 계획가, 대담한 배우, 단호한 전사, 그리고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는 보복의 천사들입니다. 우리 치료사들은 우리의 선한 의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회기를 물 흐르듯 흐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경계하며 걱정하는 보호자들이 회기의 흐름을 늦추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이 시간을 끌고 소방관들이 완강하게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 우리는 재빨리 배려하며 명랑한 태도로 기꺼이 대화록을 벗어나야 합니다. 보호자들이 우리의 입금,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제안한다를 따르지 않는 경우 우리가 대신에 보호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순간마다, 질문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칠 정도로 따르던 옛 대화록을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앞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치료를 즉흥 연극과 매우 유사하게 만듭니다. 이 장에서는 보호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회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래 글 상자에는 부분들을 인터뷰하기 위한 의사결정 분지도의 개요를 비롯하여 질문의 드롭다운 메뉴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인터뷰하기, 질문과 옵션이 포함된 의사결정 분지도. 이 부분은 보호자인가 추방자인가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보호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보호합니까?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 부분이 추방자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도와주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추방자에게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메모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추방자에게 분리되어 잠시만 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합니다.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해 둡니다. 당신이 보호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 그들을 회의 테이블에 초대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보이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의향이 없다면 왜 의향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의향이 있다면 당신의 관점을 먼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메모합니다. 네. 어, 번역에서 그 앞에 241쪽에 대화록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대화록이 도대체 뭐지? 왜 갑자기 나왔지? 242쪽에도 대화록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원문을 봤는데요. 각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류 분석에서 보면 에릭 번의 교류 분석에서 이게 게임처럼 어떤 각본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힘겨루기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어떤 정해전 그 트라우마가 생겨났던 그 시절부터 갖게 된 전략,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각본이라는 표현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어떤 연극하는 그런 무대로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본이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화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크립트를 각본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화록으로 지금 번역을 해 놓으셨네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자신만의 정해진 각본대로 계속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43페이지. 공감은 커브볼을 던진다. 뒤에 세레나가 나오고 치료사가 나오는데요. 세레나를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치료사를 혹시 김영희 선생님 맡아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추가록 전의 내용과 247페이지 추가록 뒤의 내용까지도 부탁드립니다. 공감은 러브볼을 던진다. 엥? 우리가 지금, 커브볼 같아요. 러브볼이 아니라 커브볼? 예, 잘못 읽었습니다. 공감은 커브볼을 던진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공감에는 몇 가지 함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은 특히 청소년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 돌보미들, 형제 및 친구들과의 동일시와 그들로부터의 분화 사이에서 발달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밀고 당기기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세레나와 그녀의 정서적인 쌍둥이.
세레나는 시스젠더, 이성애자, 레바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1학년 말에 접어든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소녀와 혼란스러운 우정을 가졌고 여름으로 향하면서 그들의 우정은 세 번째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레나를 1년 넘게 만나왔고 우리 둘 다 그녀가 매우 여린 아마도 언어 형성 전에 추방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보호자들은 압도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레나가 추방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과 가장 친했던 친구에 대한 불만으로 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걔는 저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렀어요. 걔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네? 아니, 걔는 늘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너 내 새 신발 마음에 들어? 너 이 차 갖고 싶지 않아? 걔 아버지는 걔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줘요. 그녀가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뉴턴을 독려한다. 솔직히 걔가 불안해서 아빠의 선물이 필요하다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가 당신을 나르시스트라고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뉴턴을 독려한다. 등이 찔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다음 어떤 느낌이었어요? 화났어요. 화난 부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화난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은 알지만 화난 부분이 조금이라도 분리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레나의 참 자아에 접근한다. 아유, 걔가 말을 해야 되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걔는 어쩌고 저쩌고 짓겨루기 시작해요. 제가 더 많이 더 나은 거 갖고 있어요. 걔보다 제가 낫죠. 화난 부분이 분리되지 않는다. 찔린 부분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나는 화난 부분이 분리되도록 돕기 위해 친구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 물어본다.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야 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당신도요? 네, 대학에서 친구 사귀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이혼하셨고, 걔네 부모님도 이혼하셨어요. 우리는 똑같은 걸 좋아해요. 우리 둘 다 외로웠거든요. 전 걔를 신뢰했어요. 신뢰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을 대하나요? 당신 자신을 대하나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신뢰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아이폰이 갑자기 반응. 다시 재밌다. 한번 나는 세레나를 그녀의 반응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녀를 추방자를 찾을 목적으로 유턴을 독려한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에 주목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제 자신에게 화를 내죠. 당신에게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부분이 있군요. 뭐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한테 경고했잖아, 이 바보야. 당신을 비판하는군요. 또 어떤 점이 감지되나요?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한 부분은 당신을 비판하고 또 다른 부분은 비판적인 부분에게 화를 내는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화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네요. 양극성에 이름을 붙인다. 네. 또 어떤 점이 감지되나요? 그냥 결국은 그 화난 부분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화난 부분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상처를 입은 부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음,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은폐된 것 같네요. 만약 당신이 그 부분을 도울 수 있다면 화난 부분이 그토록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상처 입은 부분을 돕는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나는 다시는 걔를 믿지 않을 거예요. 화난 부분이 내 말을 무시하고 있다. 화를 내는 것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화난 부분은 분리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알겠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상처 입은 부분을 도울 수 있어요. 나는 끈질기게 유턴을 제안한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화난 부분은 비판자와의 갈등으로 되돌아간다. 비판, 어, 어. 비판적인 부분은 당신 잘못이라고 하네요. 화난 부분이 분리되려, 어, 이게 세레나가 아니라 아마 치료사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시 부분이, 하겠습니다. 네네. 네. 비판적인 부분은 당신 잘못이라고 하네요. 화난 부분이 분리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하며 우리는 보호자 극성으로 되돌아간다. 네. 세레나의 화난 부분, 거기서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저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길을 써서 친구를 사귀어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예요. 비판적인 부분은 세레나가 친구를 원할 경우 길을 써보라고 말하나요? 세레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비판적인 부분과 화난 부분은 세레나의 참 자아가 이 의견 차이를 중지하도록 허락할까요? 다시 화난 부분에 말하기보다는 세레나를 3인칭으로 하여 말하고 다시 한번 양극성의 이름을 붙이며 세레나의 참 자아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 나는 착한 아이가 싫어요. 다시 한번 화난 부분이 내 말을 무시한다. 당신이 싫어하면 그 부분이 사라지나요? 나는 화난 부분과 직접 이야기한다. 아니요. 그 부분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세레나의 도움을 받으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당신 편에서 전혀 손해나지 않을 것이고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위험 부담이 최소 수준임을 강조하고 작은 당근을 제공한다. 짜증을 내며. 아,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걱정이나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알고 싶어요. 경계하는 보호자들 보고 바로 이야기하라고 초대하고 독려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하도록 도와준다. 화가 누그러져서 알겠어요. 세레나는 자신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먼저 등을 돌렸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이 어느 순간에 쌍방의 책임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두 젊은 여성은 그들의 외로운 추방자들과 두려워하는 보호자들의 상호 공감과 동일시로 인하여 유대를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보호자들은 모든 동일함, 친밀함, 취약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대화에서 저는 먼저 그녀의 추방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허락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녀를 비난하거나 그녀의 친구를 비난하는 각각의 양극화된 부분들은 자신들의 의견 차이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세레나의 보호자들이 분리되어 세레나가 자신의 추방자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저는 액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 의제를 내려놓으며 회기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더 생산적이었고 결국 그녀의 양극화된 보호자들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진짜 이 추가로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들? 야, 이거 도대체 내담자가 참나인지 부분인지 계속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247페이지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얘기도 참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들? 많은 청소년들이 그래서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게 되죠. 요즘에 뭐 조진웅 얘기 나오잖아요. 어릴 때 소년범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 이런 동일시, 상호 공감과 동일시가 아마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끼리 그렇게 그룹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많은 우리 청소년 내담자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죠. 그래서 걔하고 친해졌는데 비슷한 처지여서 근데 그 다음에는 걔하고 뭐 갈라지고 갈등이 있고 많은 커플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내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연민을 가졌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도 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굉장히 참 재밌는데요. 자, 그 밑에 직장에서의 부적응적 책임, 죄책감 그 부분도 좀 읽어볼까요? 세바스찬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사가 나오는데요. 세바스찬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나 상태의 내담자도 나오고 여러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치료사와 앞뒤 내용을 혹시 신순인 선생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51페이지까지 좀 읽어볼까요? 워낙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부적응적 죄책감. 우리가 앞서 논의하셨듯이 부당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갖는 죄책감에는 유용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심이 강한 사회적 관리자 부분들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를테면 관계가 흔들릴 경우 절망하는 추방자를 떼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혹은 다음의 케이스에서처럼 충성심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에서 허물이 없음에도 죄책감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역효과를 가져온 세바스찬의 선행. 세바스찬은 27세의 스위스 젠더, 이성애자이며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했던 세바스찬의 돌보는 부부는 그가 연인관계의 경계를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중독 프로세스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약화되었던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세바스찬의 끈질긴 구조 노력은 그녀가 자신의 수치심, 그들이 사귀기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과 대마초 사양이 세바스찬 때문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마거릿은 자신이 하루 종일 취해 있었던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일 수 있죠? 저는 마거릿을 돕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을 건데요. 세바스찬 씨, 당신에게는 마가렛의 행동이 당신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거릿은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부분들 중에서도 당신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비판을 독려한다. 아니요, 왜 그러겠어요? 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갈등을 겪어왔잖아요. 한 부분은 마가렛을 돌봤지만 다른 부분은 점점 더 화가 났지요. 나는 그의 양보성에 이름을 붙인다. 저는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점점 좌절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냥 제가 떠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마거릿을 포기하게 되면 제가 기분이 언짢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달리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마거릿은 저를 비난하고요. 세바스찬은 끈기 있게 돌보는 부분과 미래의 죄책감을 피하고자 애쓰는 부분 사이의 암극성에 이름을 붙이고 있다. 비난했다고요?
당신이 하는 부분은 마가렛을 돌보는 것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그 돌보는 부분은 당신이 중단하는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했어요. 네, 어,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셨네요. 네, 맞아요. 세바스찬 씨, 그럼 지금은 당신이 돌보는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하게 되네요. 아, 그럼 그는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음, 모두예요. 아, 안으로요? 아니면 밖으로요? 둘 다요. 음, 그가 지금 특별히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괜찮아요. 돌보는 부분이 섞여 있고 그 상태가 대화 내내 계속되었다. 좋아요. 마가렛은 그러면 그동안 당신에게 부침개했네요. 당신의 어떤 부분이 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까요? 돌보는 부분은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나는 내면 질문으로 어느 정도 대화의 진전을 얻고자 부족 부분을 찾고 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꽤 만족하고 있어요. 돌보는 부분은 세바스찬의 분별력을 희생시키고 있지만 세바스찬이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돌보는 부분이 긴장을 늦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지금 기분이 어때요? 어떻대요? 음, 맞대요. 그리고 슬프대요.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가요. 세바스찬 씨, 당신이 돌보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노력이 모욕적으로 거절당했어요. 지금 그가 당신을 보고 있나요? 세바스찬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해요. 음, 아마 그는 그 문제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당신이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 되기를 이토록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해로워진 관계에 대해 당신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대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세바스찬은 이 부분에 자기희생 성향에 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불해야 할 대가, 즉 자기희생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주목해 보려고 제안합니다. 마지못해 하며, 네, 음, 세바스찬 씨, 그 돌보는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저는 이 돌보는 부분을 존경해요. 이것은 내게 세바스찬의 참자가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 아, 네, 그는 훌륭하군요. 그는 지금까지 많은 상황에서 당신을 도와왔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을 항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나요? 나는 돌보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고 세바스찬의 참 자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도 괜찮겠다고 하네요. 세바스찬은 자신의 노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한 의도에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베푸는 패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비난에 노출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이 그의 돌보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였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보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았기에
저는 우리가 실제로 다른 부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돌봄이 부부는 다른 부분들과의 어떠한 갈등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무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세바스찬이 자신의 돌보는 행동에 대해 일말의 내면 갈등이 있음을 발견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돌보는 부분은 계속해서 돌보고자 하는 동기, 즉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세바스찬의 최대 관심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상반된 감정이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세바스찬의 참 자아를 소개함으로써 분리되도록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